부차시, 사적 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사례를 잘 살펴보았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를 통해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적 복제의 개념, 사적 복제의 요건, 디지털 환경과 사적 복제 조항의 존속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저작권 제한 사유인 사적 복제의 요건을 알 수 있고 사적 복제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CD를 구입하여 MP3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에 보관했다가 그 MP3 파일을 다시 MP3 플레이어에 복사하여 외출한 경험이 있죠. 이 과정에서 음악은 2번이나 복제가 이루어졌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매체는 3개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할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하지 않았죠? 다행스럽게도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를 사적 복제라고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저작권자에게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한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법조문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며 출처의 명시 의무도 면제됩니다. 출처 명시 의무를 면제한 것은 본조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이 개인적 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대외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 명시를 할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5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적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개인적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사적 복제의 첫 번째 요건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받고 복사해 주거나 복제된 것을 팔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영리일지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게 된다면 이 역시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볼까요? 피고인은 노동자들이 노동쟁의를 할 때 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악곡은 그대로 두고 가사만 바꿔 부를 32곡을 수집한 다음 이를 각 곡의 저작권자들 승낙 없이 작곡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노래라는 제목의 책자로
100부가량 인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복제의 방법과 그 부수, 배포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책자를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용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사적 복제는 사적 이용을 하는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복제하여야 합니다. 보조적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복제 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이용자 본인의 복제 행위라고 보아 허용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사적 복제의 요건 중 마지막은 공중용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사 기술의 발전으로 사적 복제에 의한 저작권자의 피해는 예상했던 바를 훨씬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사적 복제는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하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영세한 복제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취지이지, 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행하는 복제와 같이 제3자를 개입시켜 행하는 복제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사 카드를 이용하여 책을 복사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사적 복제일까요? 아닐까요? 복제업자들은 사적 복제 조항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복제를 하도록 복제 기계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법에서는 주체에 대한 제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00년 1월 12일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여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를 사용한 복제의 경우에는 본조에서 허용하는 복제로부터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적 복제의 개념,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디지털 환경과 사적 복제 조항의 존속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옛날 수도원에서는 성경책을 필사로 베꼈습니다. 옛날에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손으로 책을 베끼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책을 베껴 쓴다면 이는 복제에 해당하지만 이런 것까지 저작권 침해라고 하게 되면 지식과 문화의 전달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적 복제 저작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소수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죠. 자기 방에서 연필로 복사본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권리자가 알아내서 통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사적인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적 복제의 대상을 축소하자는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환경의 변화 중 첫 번째는 사적 복제가 경제적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mp3 파일 복사를 생각해 볼까요? 드래그 앤 드롭, 컨트롤 C, 컨트롤 V만으로 복제가 되죠. 컴퓨터와 같은 복제 기기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별다른 기술이나 비용 없이도 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파일의 복제는 원본과 복사본이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품질도 보장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 먼 곳에 있는 친구에게도 메신저로 복제된 파일을 보내주는 것도 참 간단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mp3 파일을 친구에게만 보냈는데 순식간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대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큰 사안입니다. 두 번째, 환경의 변화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복제를 규제하는 것이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복제만 쉽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콘텐츠 안에서 복제나 이용 현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규제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도 저작재산권자들은 사적 복제를 허용해주면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을 하곤 합니다. 복제 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사적 복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권리 보호와 원활한 이용 간의 균형을 해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사적 복제 허용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살펴보세요. 복사기, 녹음기, 녹화기와 같은 복제기기나 녹음 테이프, 녹화 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용 주변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책이나 음악,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적인 복제와 저작권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춰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적 복제는 매체의 변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권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적인 복제를 모두 이용 허락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사적 복제와 관련한 기기 또는 매체 등에 대해 일정한 보상금을 설정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자들에게 분배하거나 문화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복제보상금 제도라고 합니다. 복제보상금 제도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콩고, 핀란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불가리아, 체코 등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미국과 일본도 디지털 분야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제보상금 제도 역시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복제 기기를 산다고 해서 꼭 복제를 하는 것도 아닌데 보상금을 모두 내도록 하는 것은 구매자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며 그 제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도 감소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제 기기, 매체에 적용할 것이며 얼마를 내도록 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이익과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유력한 대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는 우리가 사적 복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적 복제와 비영리 공유는 저작권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가 이 두 개의 조문의 혜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mp3 파일을 갖다가 mp3 플레이어나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다니실 때 파일을 복제하지 않습니까? 또한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녹음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복제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 복제에서 개인적인 범위 내에서 비영리로 이루어지는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저작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강의를 녹음한다든가 또 책을 베껴 적는 것, 또 비디오 녹화, 소니 베타맥스 비디오가 70년대 나왔을 때 복제권을 침해했느냐, 침해를 방조한 것이냐를 두고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법적 분쟁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사적 복제, 미국에는 이제 사적 복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만 저작권이 공정 이용으로서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사적 복제라는 개념 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적 복제라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 한두 개 복제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이유로 크게 침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일일이 통제하게 되는 것이 현실성이 없고 또한 심지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저작권을 제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둔 것이죠. 사적 복제의 요건은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 살펴봤다시피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로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할 때 그리고 자신이 복제하고 공중 복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적 복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적 복제를 허용했던 이유를 이제는 그대로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이죠. 즉 사적 복제에 의해서도 경제 이익이 크게 손상될 수가 있고, 또한 DRM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인 이용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작권 제한의 범위 내에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원래 사적 복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요, 필사본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책을 보고요, 이제 그대로 베껴 쓰는 거죠. 옛날에 수도원에서 성서를 베껴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베껴 쓰는 것, 개인적으로 베껴 쓰는 것, 이런 것들을 복제권 침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었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복사기를 들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파일을 누구나 쉽게 복제할 수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멀리 있는 지인에게도 전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적 복제라는 것을 과거와 같이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권리와 이용의 천칭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적 복제라는 범위가 디지털 시대에는 이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무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사적 복제 범위를 축소하거나 또는 사적 복제 보상금을 주자라는 얘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지금 얘기한 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권리와 이용의 균형, 이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새로운 논의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은 저장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저장하고 난 뒤 교수님의 팁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적 복제의 개념, 사적 복제의 요건, 디지털 환경의 사적 복제 조항의 존속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습을 마무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차 시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